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물론의 수행성. 신유물론의 수행성이란 물질의 내재적 구조는 능동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활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심지어 매우 낮은 등급의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수행성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서로 다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화하는 힘, 형태 형성하는 힘, 혹은 현상을 끌고 가는 힘이라 하여 끌게, 어트랙터라고도 표현합니다. 수행성 중에 자기 조직하는 힘의 사례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듯이 밑바닥이 평평한 커다란 냄비에 물을 붓고 냄비를 밑에서 서서히 열을 가하면 물 분자들이 역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림에서 보듯이 무질서의 분자들이 육각형 모양의 새로운 분자적 질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질서의 물 분자의 외부에서 미세한 열을 반복적으로 가하면 물 분자가 역이되고 따라서 물 분자의 내재적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타나는 현상을 내재적 구조의 자기 조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수행성 중에 끌개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운동, 파도의 출렁임, 물에 떨어뜨린 잉크 방울의 퍼짐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규칙적이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규칙적인 것처럼 보이는 운동을 가우스 수학 공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매우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불규칙한 자연현상, 즉 외재적 구조이라도 그 내부에는 내재적 구조가 내포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 현상의 내재적 구조를 끌개, 어트랙터라고 부르는데 끌개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1. 기묘한 끌개. 2. 순환 끌개. 3. 점 끌개 등입니다. 예를 들면 태풍은 겉으로 보아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 즉 외재적 구조의 내재적 구조를 가우스 수학으로 처리하면 내재적 구조의 끌개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이러한 기묘한 끌개를 보이면 태풍이 계속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이 이런 순환 끌개를 보이면 소강 상태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그것이 점 끌개를 보이면 태풍은 조만간 소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행성 중에 형태 형성하는 힘. 러시아 생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도룡뇽 배아에 강한 자기장을 가하면 도룡뇽 배아의 내재적 구조가 방출됩니다.
도룡뇽 배아의 내재적 구조를 채취하여 고주파에 변조시킨 다음 이를 개구리 배아에 조여준 결과 개구리 배아는 나중에 도룡뇽 새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도룡뇽의 내재적 구조가 형태 형성의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형태 형성하는 힘이란 물질의 외재적 구조를 생성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재적 구조는 내재적 구조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는 뜻이며 이는 물질에서 내재적 구조가 선행해야 외재적 구조가 탄생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신유물론의 횡단성. 신유물론의 횡단성이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물질 A와 또 다른 물질 B가 서로 개별적, 국소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A와 B는 각각 내재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A와 B의 내재적 구조는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횡단성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질의 내재적 구조는 비국소선, non-locality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유물론의 횡단성입니다. 이것을 일명 얽힘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전자에서 볼 수 있는 횡단성. 전자를 싱글렛이라는 특수한 쌍전자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쌍전자 상태에 있는 두 전자는 어느 한쪽의 전자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다른 쪽은 반드시 왼쪽으로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쌍전자 상태에 있는 두 전자에 충격을 가하여 동서의 반대 방향으로 각각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두 전자가 서로 멀어졌을 때 서쪽에 있던 관측 장치를 이용하여 날아든 전자의 자전을 조사했을 때 그것이 오른쪽 회전이라고 한다면 동쪽으로 날아간 전자를 역시 관측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왼쪽 회전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을 먼저 측정하여도 서쪽 전자의 자전 방향과는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자전을 측정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의 자전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자쌍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전자들이 내재적 구조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유물론의 횡단성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물고기떼 혹은 새떼 등은 개체의 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서로 간에 충돌하는 일이 없으며 순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고기나 새의 각각은 내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일도 없고 또 똑같은 방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재적 구조의 횡단성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비전문가가 용감하게 방대한 내용의 신유물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유물론이 정말로 물질에 대한 신과학적 이론을 완성했다면 신유물론은 또 다른 산업혁명을 불러와서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신유물론을 그대로 인간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극구 반대합니다. 신유물론의 건투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